네, 9월 22일 금요일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일요일 저녁 7시 가까이 됐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간 종목이 서원, PN풍년, 위더스 제약, 이렌시스, 이온 컴포텍, AB 프로바이오 뭐 이렇게 갔는데요. 재료가 없는 상한가 재료 없이 간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뭐 서원과 PN 풍년을 보면요, 이 종목 상한가 간 건 첫 번째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이낙연 관련주가 부각된 면이 있지 않나 막 이렇게 봅니다. 상한가 재료는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 PN 풍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관련주로 부각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예상합니다. 뭐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 같지만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왜 이 종목이 이낙연 관련주냐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 제가 뒤져보니까 서원의 과거에 최모 이사라고 있었는데, 사회 이사라고 있었거든요. 그 이사가 이낙연과 뭐 이렇게 대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동문 사이여가지고 아마 조금 그런 인맥 관계가, 학연 관계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최모 이사는 지금 현재 사회 이사가 아닙니다. 뭐 이 종목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는데 이 사회 이사였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면 이거는 시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PM풍년 같은 경우에 김동연 관련주, 여기도 최모 감사라고 있는데, 이 최모 감사는 지금 현재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하고 고등학교 동문 관계라고 하네요. 뭐 이 부분도 뭐 조금 학연으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최모 감사는 현재 PM풍년의 감사로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고요. 네, 내년 6월까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뭐 상한가 간 재료가 반드시 이낙연 관련주로 올라갔나 김동연 관련주로 부각되어서 올라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료를 본다면 서원이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된 거는 실제로는 사회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엮이질 내용이 아닌 거고, PM풍년 정도는 현재 김동연과 최모 감사가 이런 확연이 있다면은 김동연 관련주로 PM풍년은 엮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 매매하신다면 서원보다는 PN풍년으로 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진 않은데,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는 거 권유하고 싶진 않은데, 굳이 이재명 관련주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낙연 관련주냐 김동연 관련주냐, 이렇게 서원이나 풍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PM풍년으로 이렇게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서원부터 한번 보시죠. 서원 주가가 이렇게 일전에 한번 쭉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이 당시 급등했던 이유는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위에 한번 빠졌다가 이때 한번 주가가 한번 올렸다가 쭉 빠졌다가 이제 또 다시 상한가 가는 모양인데, 서원 같은 경우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 당시에 물렸던 투자자들이 아마 주가가 올라가면 손절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PM풍년은 조금 주가 차트가 다릅니다. 네, 물려있는 사람은 없죠. 최근에 산 사람 중에 물려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매물 압박은 서원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작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PM풍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내일 아마 여기 단기 고점이 여긴데요. 내일 아마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갭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단기 고점을 뺏길,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이 고점은 한번 돌파하고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기조적으로 단기 고점을 돌파하든 일시적으로 돌파하든 주가의 차트의 흐름은 서원보다는 PM풍년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 중에 보면 뭐 위더스, 이렌시스, 이원 컴포트, AB 프로 바이오 있는데 그 중에 위더스 제약하고 AB 프로 바이오 정도는 추가적인 한번 단기 매매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더스 제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위더스 제약은 심혈관 질환계, 뭐 순환기계라고 하죠. 순환기계 의약품 회사인데요. 상한가 재료는 이겁니다.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주사제를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인데, 공장을 준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 내용인데, 과거에 이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탈모 치료제는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입에 넣는 알약 같은 거. 경구용을 하루 한 번 먹는 뭐 그런 치료제가 대부분인데, 이 위더스 제약이 개발한 이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는요,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한다고 하네요. 네. 한 달에서 3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수월한 거죠.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양산에 이제 들어간다면 2025년에는 매출액을 한 1000억 정도 예상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 매출이 6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이 제품 하나만으로 2025년까지 2025년에 회사의 계획대로 매출 1000억이면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의 가치는 괜찮고요. 실적 전망도 나름 바이오 기업이지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바이오 기업이지만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저는 중급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더스 제약 한번 보시죠. 네, 주가가 이렇게 쭉 한번 뻗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위에 고점들은 남아있죠. 여기가 단기 고점은 여기인데요. 네, 요 가격대. 가격을 보면, 11,200원에서, 1,200원에서 1,600원 정도.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단기 고점인데, 아마 지금 현재 추세나 이 재료,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은 돌파할 것으로 봐집니다.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돌파 후에 조정이 바로 나오느냐, 그 차이점이겠죠. 저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조적으로 올라가든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을 보이든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재료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장기적인 좀 길게 좀 많이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16,000원입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랐다가 조정받고 저는 많이 올라간다면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 고려해서 좀 위에 상단을 좀 더 위로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에 가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로봇 청소기용 감속 모터를 삼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제가 이 이렌시스는 9월 1일에 그리고 9월 7일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상한가 보기로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렌시스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간 내용은 두산 로보틱스 일반 청약 공모주 청약이 흥행을 기록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뭐 제가 굳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렌시스가 상한가 간 뚜렷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두산 로보틱스가 일반 공모주 청약 결과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이렌시스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로 납품할 수 있는 이 이렌시스가 아마 좋은 투자 심리상 좋은 내용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주 청약이 흥행을 기록했다는 그 내용 하나만으로 상한가
같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사실 제가 굳이 해석을 해드렸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숨은 재료가 있다면 이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기존 9월 7일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렌시스는 삼성전자의 그 로봇 청소기에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로봇 관련 사업을 보다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아니고 다른 로봇 제품에도 아마 신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감속용 모터를 공급하는 뭐 내부적인 그런 숨은 재료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아마 요 내용이 있다면, 요 내용이 맞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중급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흥행만으로 이 종목의 상한가 같다면 내일 월요일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큰 기대, 너무 높게 기대할 필요는 없는데 삼성향 로봇 신제품 감속 모터 공급 가능성 이 숨은 재료가 있다면은 보다 더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주가의 흐름 한번 볼까요? 자, 이렌시스입니다. 제가 아마 이 당시에 요 날에 한번 제가 상한가 보기로 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올랐다가 주가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었는데요. 단기 저항선, 이 정도 단기 저항선이었는데 이 당시에 로봇 재료로 돌파하고 나서 이제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는데 돌파한 후에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거죠.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이 단기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윗방향을 열어놔야 됩니다. 윗방향을 열어놓고 매매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단지 얼마나 더 강하게 갈지는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호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식을 상한가 끌어올린 세력이 그것 때문이라면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로봇 감속기, 로봇용 감속 모터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숨은 호재가 있다면 이 단기 고점, 중기 고점이죠. 중기 고점은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4,750원, 4,800원 정도거든요. 이 가격대는 돌파할 것으로 봐집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요것만 돌파하고 4,800원이에요. 최고치가 4,800원인데 4,800원만 돌파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4,800원 중기 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내일 월요일에 달려 있는데 한번 내용들을 주가의 흐름을 보고 뭐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상단을 조금 더 많이 윗방향으로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원 콤포텍입니다. 이원 콤포텍. 자, 이 기업은 원래 현대기아 자동차용 차 부품 업체였는데요. 대주주가 바이오 기업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바이오 업체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변경되고 나서 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기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던 그 차에 곧바로 이 바이오 기업 최대주주인 바이오 기업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후에 주가는 급등했는데 그 이후에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이 이원 컴포텍의 주식이 신용정보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던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거든요. 바이오 최대주주가 신용정보회사에 피담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피담보된 내용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이번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9월 22일에 상한가가 또 가버렸거든요. 상한가가 그렇다면 이 상한가는 왜 갔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피담보가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피담보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 최대주주가 30억 담보로 잡혀 있던 이 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나. 그래서 피담보가 해소되겠죠. 요 내용 아니면 경영권 분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이오 주주, 대주주가 변경된 후의 바이오 주주하고 기존에 있던 기존 주주, 이원 컴포텍의 기존 주주가 서로 이제
경영권 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식이 급등 후에 급락 후에 또다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아마 요거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주식도 임시주주총회를 결의했거든요. 임시주주총회. 이사 감사 선임 관련해서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숨은 재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쌍방이 지분을 매입해야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라면 아마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고 뭐 일반적인 이거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낙폭 과대로 올랐다면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원 컴포텍도 한번 보시죠. 일봉 차트 흐름인데요. 자, 주가가 이때 보면 대주주가 변경되는 요 날입니다. 변경되는 그 날인데 그 다음 날에 주가가 음봉으로 나타나면서 거의 하한가로 바로 그리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주가가 원위치 이하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급락세를 더 보였습니다. 오히려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바이오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주가가 변경되면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갭 상승 후에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가 간 모습인데 아마 이 상한가 간 재료는 그거겠죠. 급락이 나왔던 재료가 없어지거나 즉 피담보 잡혀 있던 금액을 채무 상환을 하거나 혹은 경영권 분쟁, 새로운 대주주와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 분쟁 구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권 분쟁권으로 들어간다면 주가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영권 분쟁권이라면 지분 매입 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단기 고점은 지금 현재 4,500원에서 4,600원 정도가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데 진실로 경영권 분쟁으로 가게 되고 지분 매입 경쟁에 들어간다면 이 고점을 뺏길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낙폭 과대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왔거나 아니면 뭐 채무 상환 정도면 주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끝으로는 AB 프로 바이오인데요. 이건 제가 오늘 별도 AB 프로 바이오만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상한가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자회사 AB 프로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미국 자회사가 나스닥 스펙 상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스펙 상장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인데요. 이 자회사의 시가총액은 아마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 9,600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지분 가치는 3,36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650억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분 가치만 따져본다면 3,360억이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주식이 실제로 그렇게 2배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의외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기업이 셀트리온에 피인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주가가 의외로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셀트리온 단순하게 지분 가치만 반영된다면 그렇게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 내지는 중급 이상은 올라갈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B 프로바이오 주가의 흐름인데요. 주가 어제 상한가 갔는데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때가 단기 고점이었죠. 이 당시가 셀트리온으로 피인수될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셀트리온 피인수 기대감이 점증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이라는 재료도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상한가 가격이 아마 775원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775원, 아마 770원 정도가 상한가 가격인데 아마 이 정도가 내일 상한가 가격인데 그 아래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 한번 매매에 동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한가 부근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 좀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좀 안전빵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가를 좀 길게 본다면 고점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고요. 주봉상으로 본다면 3,400원 갔던 주식이 340원까지 빠졌습니다. 10분의 1토막 났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단지 주가가 얼마나 이 호재를 잘 반영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8시부터 10시 반, 11시 사이에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대 접속하시면 저를 뵈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